상현사 모니인 아카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주먹이 자신의 복부에 강타하자 쿄지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느꼈다. 내부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는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복부의 고통 때문에 호흡이 차올라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당장이고 앞으로 코꾸라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쓰러지게 되면 카마도 소년 일행과 열차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거친 숨을 크게 들이키며 흐트러진 호흡을 애써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잠깐 전에 아카자의 일격이 스쳐 지나간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치지 않는 오른쪽 눈에 흐려졌던 시야가 조금 또렷해지자 자신의 지근거리에 서 있는 아카자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 보였다. 더 싸우자, 죽지 마라 쿄지로. 아카자가 살인기에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지금 죽을 수는 없다. 최대한 아카자를 붙잡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쿄지로는 곧 있으면 아침 새벽 동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만 했다. 아카자는 쿄지로 안의 투기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심한 내상을 입고도 꺾이지 않는 쿄지로 모습에 아카자는 그를 혈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싸운다고 해도 전부 헛수고다 쿄지로. 내가 나에게 입힌 엄청난 참격도 이미 완치되었다. 그런데 넌 어떻지? 멀어버린 왼쪽 눈, 부서진 갈비뼈, 부상당한 내장.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혈기였으면 눈 깜짝할 새에 나았다. 그 정도는 혈기에게 상처도 아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혈기한테 못 이긴다. 아카자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쿄지로의 몸 안의 투기가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투기였다. 자신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수없이 죽여왔던 주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훌륭하게 다듬어져 있는 투기였다. 역시 이런 자를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찰나 쿄지로가 조금의 틈도 없는 자세로 검을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할 거다.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죽게 놔두지 않는다. 쿄지로는 알고 있었다. 심각한 내상을 입은 현재와 같은 몸 상태로 극한의 오일을 끌어올리는 행동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한다 해도 어머니와의 그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카자는 강한 쿄지로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아카자에게 강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고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었다. 쿄지로의 불굴의 의지력을 보아 자신과 같이 선택받은 오니가 되기에 충분히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만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 기백 그 정신력, 조금의 틈도 없는 자세, 역시 넌 혈기가 되어라 쿄지로. 나와 영원히 싸우는 거다. 아카자는 쿄지로를 보며 흥분한 모습마저 보였다. 쿄지로가 자신의 검을 고쳐 잡았다. 마음을 불태워라. 한계를 넘어서라. 난 염주. 렌고쿠 쿄지로. 쿄지로가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 화염의 후보의 제구형 연옥을 전개하자 그의 검에서 엄청난 불길이 솟구쳤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마냥 뿜어져 나갔다. 마치 화염을 뿜는 폭주한 용 한 마리가 붉은 빛을 뿜어대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극한으로 끌어올린 투기로 인해 쿄지로의 온몸은 화염으로 뒤덮였고 아카자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다. 찰나의 순간 쿄지로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이 염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임무에서 12개월 하연이었던 하이로를 만나 그와의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 화염의 호보의 제구형 연옥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염주였던 아버지가 왜 자신과 동생에게 화염의 호흡을 전수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이로와의 전투 중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자신과 동생이 혈기와 싸우다 죽는 것이 싫어서였을 거라고. 그러나 그 자신도 전투에서 자신보다 약한 동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남기고 간 수신호로 인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쿄지로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바로 지금 쿄지로는 이 순간 과거에 자신의 동료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카마도 소년 일행과 나머지 열차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불태워야 할 순간이라 생각했다. 아카자는 자신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쿄지로의 엄청난 투기와 필살기를 보며 감탄을 했다.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나 싸우는 게 얼마만인지 신나서 실실 웃음이 나왔다. 쿄지로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필살기인 최종 오이술식 전개종식 청은 난장광을 전개할 수 있었지만 그리하면 쿄지로가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파괴살 멸식 공격을 전개했다. 쿄지로의 구형 연옥의 붉고 거대한 화염과 아카자의 파괴살 면식 파란 성광이 서로 부딪히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멀리서 이노스케와 쿄주로의 일격을 지켜보던 탄지로는 엄청난 위력의 충돌로 발생한 폭발파로 인해 발생한 열기와 바람에 온몸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간신히 이겨내며 쿄주로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렌코쿠시. 탄지로의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쿄주로의 결의에 가득 찬 마지막 투기는 아카자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이었다. 아카자는 자신의 멸식 혈기술을 뚫고 돌진하는 쿄주로를 보고 다시 한번 그의 엄청난 투기에 감탄의 절로 실소가 터져나왔다. 쿄주로의 목표는 아카자와 최대한 거리를 좁혀 아카자의 목을 베는 것이었다. 쿄주로의 엄청난 참격이 아카자의 오른팔을 관통하고 아카자의 목을 향해 날아갔다. 순간 아카자가 왼쪽 발로 쿄주로의 칼을 쳐내어 자신의 목을 방어하자 쿄주로의 칼날은 아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깊게 박혔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쿄주로는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끌어내어 검날의 투기를 증폭시켰다. 칼날에 엄청난 화염이 폭발하며 웃고 있던 아카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거 위험한 때라는 생각이 아카자의 머릿속에 들 찰나 쿄주로가 칼날의 방향을 바꿔 또 한 번 아카자의 머리를 향해 엄청난 참격을 시전했다. 아카자는 머리를 뒤로 빼어 쿄주로의 참격을 간신히 피했고 아카자의 몸을 관통한 쿄주로의 검신으로부터 화염 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 아카자는 방금 전 자신의 머리가 잘려 죽을 뻔했던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쿄주로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찰나 아카자의 사례를 담은 정권이 쿄주로의 명치를 향했다. 아카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팔이 쿄주로의 가슴팍을 관통했다. 아카자는 스스로도 놀란 표정으로 쿄주로를 바라봤다. 죽는다. 죽게 될 거다 쿄주로. 혈귀가 되어라. 혈귀가 되겠다고 해라. 넌 선택받은 강한 자다. 쿄주로는 남아있는 오른눈의 시야가 어두워지며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순간 머릿속에서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렸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이 떠오른 것이다. 바람이 슬슬 부는 어느 날 쿄주로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날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 약속을 떠올렸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날로 쇠약해가던 어머니는 어느 날 매우 진지한 어조로 쿄주로에게 말했다. 쿄주로, 왜 쿄주로가 남들보다 강하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어린 자신은 그때 어머니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했었다. 어머니는 그런 쿄주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랍니다.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는 그 힘을 세상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힘으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의 의무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평생 이루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네, 어린 쿄주로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평소 어머니의 생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밝고 힘차게 대답하곤 했다. 그날 어머니는 자신의 대답 후에도 몇 초 동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로 보고 계셨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어머니는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쿄주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힘껏 쿄주로를 껴안아 주셨다. 놀란 표정의 쿄주로에게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다. 난 오래 살 수 없을 겁니다. 강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에서 깊은 애정과 슬픔이 담긴 눈물이 쏟아져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뒤니를 잘 부탁할게요.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심장이 심하게 고동쳤다. 그 순간 쿄주로는 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란 것을 감지했다. 놀라 눈이 번쩍 떠졌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과 그 뒤로는 자신과도 영원히 헤어져야 함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땐 너무 어려서 표현할 줄 몰랐다. 눈물을 흘리거나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했던 바보 같던 어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쿄주로는 오른쪽 눈마저 어두워지자 자신 역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날 심하게 고동쳤던 어머니의 심장처럼 아직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아직이다.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쿄주로가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의식을 깨우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손에 힘을 주어 아까 완전히 베지 못했던 아카자의 머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가 나며 쿄주로의 검날이 그 어떤 것도 베지 못할 것만큼 단단한 아카자의 목을 베어 들어갔다. 쿄주로는 그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한 어린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그 말을 자신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분의 자식으로 태어나 영광이었습니다. 표주로는 이 말을 어머니에게 꼭 전하고 싶었었다. 어려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자신도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밑에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꼭 전하고 싶었다. 쿄주로가 포효하자 강철같이 단단한 아카자의 목이 쿄주로의 검날에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아카자는 이런 치명상을 입은 상태로도 꺾이지 않는 쿄주로의 결기에 이제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었다. 지금 당장 쿄주로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쿄주로를 향해 왼팔 주먹으로 전심을 담은 정권을 날렸다. 순간 쿄주로의 왼쪽 팔이 엄청난 괴력의 아카자의 왼팔 정권을 맨손으로 잡아챘다. 막았어? 믿기지 않는 힘이야. 내 오른팔이 급소를 관통했는데도. 앞불사 곧 새벽이야. 서둘러 해치우고 여길 떠나야. 아카자는 쿄주로의 머리 뒤로 새벽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어떻게든 빨리 인근 숲의 그늘로 도망가야 했다. 순간 쿄주로의 몸을 관통한 자신의 오른팔이 빠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놓치지 않겠다. 절대 안 놓친다. 내 목을 칠 때까진. 아카자가 새벽동을 바라보고 도망가려 하자 쿄주로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 아카자를 붙잡았다. 동이 튼다. 여기엔 햇볕이 쏟아질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아카자의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다. 지금 가야 하지만 쿄주로의 말도 안 되는 완력 때문에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다. 도망쳐야 해. 도망쳐야 해. 아카자는 뒷걸음치며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쿄주로가 더욱 놓치지 않겠다는 듯 아카자의 팔과 아카자의 목에 박힌 검신에 힘을 주고 버티었다. 아카자의 온 힘을 다한 괴성이 일대에 터져나갔다. 일전에 쿄주로의 대기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쿄주로를 돕기 위해 멀리서 달려오던 탄지로가 왼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을 정도였다. 절대 안 놓친다. 내 목을 칠 때까진. 쿄주로가 터질 것 같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카자의 온몸을 붙잡은 채 아카자의 목에 박힌 칼날의 검신에 마지막 혼심을 다해 힘을 불어넣었다. 쿄주로의 날카로운 검날이 아카자의 목을 반절 이상 잘라냈다. 이노스케 움직여. 렌고쿠 씨를 위해 움직여. 탄지로의 합공 요청 소리를 들은 이노스케가 짐승 같은 움직임으로 하늘 높이 솟아올라 짐승의 호흡 제1의 엄니 꿰뚫기를 시행하여 아카자의 잘리지 않는 마지막 목 부분을 노리는 공격을 감행한 순간 아카자는 자신의 위태로운 상태를 직감하고 상현사몬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무작정 살아남기로 작정한다. 쿄주로에게 붙잡혀 있는 자신의 두 팔을 스스로 뜯어내고 힘껏 발로 도약해 하늘 높이 쏟아올라 이노스케의 공격을 피한 것이었다. 엄청난 괴력의 아카자의 도약 때문에 그의 발이 닿았던 지면은 크게 구멍이 나며 주변의 지반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진동과 진동파로 인해 아카자에게 진격하던 이노스케가 뒤로 날아가 넘어졌다. 쿄주로가 혼신을 다해 검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아카자의 수직 도약으로 인해 아카자의 목에 박혀 있었던 쿄주로의 검날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며 두동강이 난다. 아카자는 새벽동을 바라보고는 겁에 질려 인근의 햇볕이 들지 않는 숲으로 큰 도약을 한다. 찰나에 도착한 탄지로는 전집중호흡을 쓰며 입에 불꽃을 뿜어대고 사력을 다해 숲으로 도망가는 아카자의 뒷모습을 향해 자신의 검을 던졌고, 이는 이제 좀 안심하며 도망가는 아카자 몸통을 관통해버렸다. 강철같이 단단한 아카자의 몸을 그 먼 거리에서 칼을 던져 관통해버리는 탄지로의 엄청난 괴력에 놀랄 틈도 없이 아카자는 자신의 몸에 탄지로의 검이 박힌 채 정신없이 숲속으로 도망쳤다. 도망치지마. 도망치지마 이 비겁자야. 도망치지마. 우리 귀살때는 언제나 니들이 유리한 밤의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어. 살아있는 인간들이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고 잃어버린 팔다리가 돌아오는 일도 없는데 도망치지마 이 바보자식아. 바보자식. 비겁한 놈. 너 같은 놈보다 렌고쿠 씨가 훨씬 대단해. 더 강하다고. 탄지로의 슬픈 울부짖음이 아카자가 도망친 숲속 안 공간에 메아리 쳤다. 멧돼지 탈을 쓰고 있는 이노스케의 양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매 순간 단순하고 무딘 성격의 이노스케가 탄지로의 깊은 슬픔을 느낀 것인지 그도 울기 시작했다. 아카자가 도망간 사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쿄주로는 멀리서 그런 탄지로를 바라봤다. 렌고쿠 씨는 지지 않았어. 아무도 죽게 놔두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사람들을 지켰어. 내가 진 거야. 렌고쿠 씨가 이겼어. 탄지로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말을 마치고 눈에서 슬픔이 가득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탄지로는 털썩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이노스케의 어깨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둘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탄지로는 손으로 땅을 치며 절규했다. 쿄지로는 그런 이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들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자신의 동료들처럼 자신의 죽음 역시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복부에 상처가 벌어진다. 너도 경상은 아니야. 카마도 소년이 죽어버리면 내가 징계되어버리잖아. 쿄지로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탄지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행여나 조금 전에 지혈했던 탄지로의 부상 부위가 다시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탄지로를 바라봤다. 랭고쿠씨. 탄지로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쿄지로를 바라봤다. 쿄지로의 눈빛은 아침 햇살같이 따뜻했다. 이리 와라. 마지막으로 얘기 좀 나누자. 탄지로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대화를 요청한 쿄지로에게 다가갔다. 지근거리에 이노스케와 제니치 역시도 울며 서 있었다. 쿄지로는 먼저 탄지로가 일전에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자신의 랭고쿠가에 있는 역대 염주가 남긴 수기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때마침 아침 햇살이 랭고쿠의 복부에 박혀있던 아카자의 팔을 비치자 그것은 타오르며 사라졌고 동시에 쿄지로의 몸에서 출혈이 심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제 됐으니까 호흡으로 지혈하세요. 상처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탄지로가 쿄지로에게 다급하게 말하자 쿄지로는 매우 차분하고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없다. 난 이제 곧 죽는다. 탄지로가 깜짝 놀라 쿄지로를 바라봤다. 쿄지로는 그 뒤로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다. 내 동생 센주로에겐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달라고 전해다오. 아버지께는 몸을 소중히 하시라고 전해주고. 쿄지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외면하고 술만 마시던 아버지의 몸이 걱정했다. 어머니 루카가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한 후 아버지는 귀살대의 기둥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모범적이던 아버지로서의 모습마저 저버렸다. 하지만 매번 차갑게 구는 아버지를 쿄지로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쿄지로를 보며 쿄지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루카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검술에 재능이 없는 동생 센주로는 철들기도 전에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고 그런 동생을 보면 쿄지로는 더욱 그런 동생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조금 쓸쓸해도 힘을 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항상 동생에게 믿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고 말하며 격려를 해주었던 형이었다. 말을 하는 도중 쿄지로의 몸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진행되어 주변의 흙이 그의 피로 물들었다. 이에 놀란 탄지로가 어쩔 줄 모르자 쿄지로는 담담히 다시 말을 이어갔다. 카마도 소년, 난 너의 동생을 믿는다. 귀살대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기차 안에서 그 소녀가 피를 흘려가며 사람들을 지키는 걸 봤다. 목숨을 걸고 혈기와 싸우며 사람을 지키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귀살대의 일원이다. 가슴을 펴고 살아가라.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온몸을 짓눌러도 마음을 불태워라.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발을 멈추고 몸을 웅크려도 흐르는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 내 곁에서 슬퍼해주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신경 쓰지 마라. 주라면 후배의 방패가 되는 건 당연하다. 주라면 누구라도 나와 똑같이 할 것이다. 어린 싹은 꺾이게 두지 않는다. 카마도 소년, 멧돼지 머리 소년, 노란 소년, 더 크게 성장해라. 그리고 이번엔 너희가 귀살대를 받쳐주는 주가 되는 거다. 난 믿는다. 너희를 믿는다. 그때 탄지로의 어깨 너머로 쿄지로의 눈앞에 어머니가 보였다. 어린 쿄지로가 기억하던 그리웠던 어머니 모습이었다. 잠깐 놀란 표정의 쿄지로의 눈에 곧 생그러움과 반가움이 가득 찼다.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해라. 했던 어머니와 약속하던 어릴 적 쿄지로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해낸 건가요? 쿄지로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주 훌륭하게 해냈답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한없이 어린아이가 된 쿄지로는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띄운 채 세상을 떠난다. 쿄지로의 죽음 앞에 탄지로는 다시 좌절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채널의 세 번째 영상은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도 215만 명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만들었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귀멸의 칼날 최고 빌런 상현삼 아카자와
귀살대 최강의 검사 염주 쿄주로와의 숨막히게 아름다웠던 최종 전투 장면을 본인의 비전문가적인 해석을 추가하여 스토리 전개를 해보았다. 쿄주로의 감동적인 일대기와 그의 숭고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 작화는 귀멸의 칼날을 사랑하고 시청하는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에게 눈물 없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짠한 감동을 선사했다. 본인 역시 해당 장면을 시청하며 눈물을 참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터졌다는 크아. 암튼 쿄주로의 죽음은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츠에게 앞으로 나가야 할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선물한다. 쿄주로와 미처 함께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를 아쉬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너무나도 나약했던 자신들이 언젠가 새로운 주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해준 염주. 쿄주로의 마지막 말은 세 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특히 쿄주로의 죽음은 탄지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이는 아마도 쿄주로의 따뜻한 마음과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탄지로 본인의 성품과 가장 흡사했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아버지 탄지로가 구사했던 히노카미 카구라의 본질이 해의 호흡이 아닌 불의 호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탄지로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는 렌고쿠가의 당주이자 염주였고 실력 역시 귀살대 기둥사이들에서도 최강의 검사인데다가 자신의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이였기에 자신의 동생 네즈코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키부츠지 무잔의 피를 얻어야 하는 탄지로에게는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믿음직한 형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를 지킬 수 없었던 탄지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탄지로와 쿄주로의 만남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와 그의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생이별을 한 해리에게 대부였던 시리우스 블랙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가족과 같았고 그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 해리는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가족이란 따뜻함과 사랑을 받는 행복감을 느꼈었다. 그런 시리우스가 자신을 지키다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해리포터가 느꼈을 절망감이 이 작품에서 쿄주로가 죽는 순간에 느꼈을 탄지로의 슬픔과 많이 닮아 있었다. 정말 원작자 아카타케 고토게 작가가 다소 원망스럽기까지 한 부분이다. 주인공이 좀 행복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 채널의 3화는 본인의 어설픈 해석을 추가한 나레이션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보았다. 본 영화를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을 위해 영화 링크를 영상 하단에 첨부할 테니 곧바로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영상 링크와 더불어 쿄주로의 죽음에 대한 탄지로의 마음을 담은 노래 영상 링크도 함께 첨부할 테니 휴지 준비하시고 시청하시면 본인의 부족한 실력으로 느끼지 못한 탄지로의 애절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긴 글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놀러오세요. 이상 뷰티풀 마인드의 뷰마였습니다.